이번에는 consistence hashing, 일관된 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 샤딩 할 때, 그때 이제 해시 펑션으로 샤딩 하게 되면 그 불균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또 확장할 때 불가능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일관된 해싱인데요. 약간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 질문에 따라서 또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키 베이스드 샤딩이라고 해요. 샤딩은 뭐냐면은, 샤딩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한 테이블이 너무 커서 데이터베이스가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얘를 감당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수평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테이블을 똑같이 만들어서 얘를 뭐 레인지 베이스드 샤딩 식으로 해서 우편번호로 치면 0에서 1000번까지는 A 서버에 있는 이 해당 테이블, 그리고 1000에서 2000번까지는 이제 B 테이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이제 샤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키는 뭐였었죠? 방금 한 건 이제 우편번호가 이제 키가 되겠죠. 그런 정도로 되는 거고, 해시 펑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편번호 숫자를 뭐로 나눈다? 서버의 개수로 나누면, 서버가 5개다 그러면은 0에서 4까지의 나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나우드에 나오는 값이 바로 서버의 인덱스가 되는 거죠. 서버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5개면 0, 1, 2, 3, 4 해서 이거에 맞게끔 데이터들을 넣어주는 방식이 바로 키 베이스드 샤딩입니다. 문제는 수평 확장 불가능.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이렇게 해시 펑션에 만약 10개를 놔뒀어요. 그렇게 되면 나누는 거의 개수가 10개가 되는데, 거기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나누는 게 10으로 나눴는데 이제 11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확장을 하기 전인 10개였을 때에 만들었던 해시 인덱스 값은 어떻게 되죠? 다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기존 매핑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키 값으로 하면 어떤 하나의 서버에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균일하게 배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해시선트, 그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consistent hashing 해서 일관된 해싱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리파티션이라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잡자 이거죠. 파티션 다시 잡아서 서버를 또 10개를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11개에다가 또 차곡차곡 넣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 먼저 하고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컨시스턴트의 일관성의 해싱은 뭐냐면, 서버 추가 제거 시 재구성을 최소화하여 쉽게 확장 축소 가능, 리파티셔닝을 최소로 하자는 얘기죠.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굉장히 최소화를 해서 보다 쉽게 확장 축소를 가능. 확장 축소라는 거는 이제 서버 하나 넣었다 뺐다를 좀 쉽게 하자는 얘기고요. 동작 방식은 서버 목록이 정해지면 해당 범위 내에 인덱스 값으로 해시를 하고, 이것까지는 똑같네요. 그렇죠? 결과 값을 서버에 매싱하고, 정보 해싱함 첫 번째 서버가 발견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얘기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일단 키는 0에서 256까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제가 서버를 어떻게 했냐면, 서버는 3대입니다. 서버는 A 서버, 그리고 B 서버, C 서버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를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위치가 뭐 한 256의 3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256의 절반이면 128 되겠네요. 그쵸? 8 되고, 얘는 뭐 64가 여기쯤 될 테니까 한 40 정도 될까요? 그리고 64가 되니까 얘는 뭐 한 200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값이 들어왔습니다. 인덱스가 50짜리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서버에 들어가냐면 시계 방향으로 쭉 가서 몇 서버? 처음 들어온 B 서버. 그러고 만약에 값이 뭐 180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무슨 서버? 시계 방향으로 쭉 가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C 서버에 이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뭐 220짜리가 들어왔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돌아가서 A 서버에 들어가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키가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A 서버, 그리고 키가 여기 있다 그러면 C 서버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 서버를 하나 더 배치시켰는데 바로 위치를 이 위치에다 넣습니다. 하면 얘가 한 180 정도 되니까 얘는 뭐 한 150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만약 키2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던 놈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에서 제일 가까운 놈이니까. 거기 있는 놈들, 그러니까 여기 이하인 놈들은 다 C에서 이 뒤쪽으로 옮겨준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A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 키는 어디로 갈까요? A에서 여기 전에 있는 키들은 전부 다 B로 가겠죠. 몽땅 가겠죠. 그렇죠? 몽땅. 네, 몽땅 가겠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위치를 잡아줄 때 얘가 좀 위치가 많이 불균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봅시다. B는 여기부터 감당해야 되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절반 이상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B에 어떻게 되죠? 불균일성이 발생을 해서 얘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C는 제일 조금 레인지가 작으니까 제일 조금의 데이터를 갖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 버추얼 서버들을 만들어서 그 해당 영역에 들어온 애들은 그 서버로 위치를 시킨다 라는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실제 서버는 뭐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값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D로 간다. 여기 있다 그러면 D로 간다 해서 각각이 균일하게 갈 수 있도록 버추얼 서버를 매칭을 시켜줌으로써 그 불균일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이해가시죠? 아이디어 좋죠? 자, 하나 더 할까요? 이게 마지막 거네요. 하나 더 합시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롱풀링 대 웹소켓 대 서버 센트 이벤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가 있죠? HTTP가 있습니다. 14번 한번 볼까요? 자, HTTP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접속하기 위해서는 커넥션이라고 이제 그 연결을 하나 만들고 이걸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해 놓으면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리퀘스트에 대한 거를 막 준비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네이버 뭐 따따따 네이버.com 들어왔으면 서버는 뭘 만들어야죠? 시작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시작 페이지 보내줘. 나 네 도메인 치고 들어왔어. 그러면 얘는 이제 시작 페이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고 나서 이 시작 페이지를 어떤 형식? HTML 형식으로 클라이언트에 떨어지면 클라이언트 여기에 네이버 검색창 나오고 뭐 기사들 나오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프로토콜. 얘는 한 번의 리퀘스트에 한 번의 리스폰스가 항상 작용이 되는 거고요. 봅시다. 클라이언트는 연결을 열고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 리퀘스트를 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그 해당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하는 방식,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AJAX 풀링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처음에 커넥션 여는 건 똑같습니다. 열고 리퀘스트를 해요. 리퀘스트를 하면 리스폰스로 뭘 보내주냐면 페이지뿐만 아니라 조그맣게 이제 AJAX 컴포넌트 같은 거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AJAX 컴포넌트가 일정 주기 동안 뭐 5초면 5초 동안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하나의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런 거라 그러면 5초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죠. 이 부분은 계속 받아서 여기다 업데이트 해주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AJAX 형식이고요.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나머지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 안에 있는 AJAX 컴포넌트가 계속 요청을 해서 계속 답을 받게 되는 그런 형식이 AJAX고요. 자,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열고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얘는 서버는 이제 그 웹페이지를 AJAX 가 있는 웹페이지를 HTML이겠죠? HTML 같은 웹페이지를 응답이라 그럴까요? 쓰고 그 요청된 웹페이지 클라이언트가 받았으면 얘는 일정 간격으로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뭐를 반복을 할까요? 요청 CD를 반복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계속 그러고 나면 클라이언트는 그 웹페이지는 정적인데 어떤 특정 부분은 계속 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롱풀링입니다. 롱풀링은 클라이언트는 연결을 넣고 서버에 데이터 요청하는 건 똑같고요. 그런데 보낼 때 타임아웃을 굉장히 길게 보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버는 바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HTTP는 바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응답을 해줘야 돼요. AJAX도 그 최소한 웹페이지는 바로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페이지가 요청을 하는 형태인데 얘는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돼. 내가 기다릴게 하면은 알았어. 그럼 얘는 뭐라면 응답할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그 커넥션을 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어떤 응답할 데이터가 나오는 즉시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그걸 보내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응답할 데이터가 없는데 시간 초과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발생 전에는 뭐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대기를 해야 되지만 시간 초과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다시 서버와 커넥션을 맺고 롱풀링을 또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 웹소켓. 웹소켓은 이제 일단 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에서 그 네트워크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이게 웹브라우저에서 쓴다 해서 웹소켓이거든요. 얘는 이제 전이중 방식을 지원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서버와 동등하게 서로 평등하게 뭐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얘는 서버와 서로 평등하게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TCP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는 뭐 타임아웃 같은 게 없어요. 한번 연결하면 뭐 내가 끊을게 하기 전까지 어떤 특정 뭐 무슨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끊어진 경우가 아니면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작 방식은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그 웹소켓 핸드쉐이크 악수를 통해서 둘이 연결이 됩니다. 한 번 연결되면 언제든지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방식이고요. SSE는 서버 센트 이벤트라고 해서 얘도 웹소켓처럼 이렇게 지속적,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얘는 단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만 데이터를 보내요.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보내나요? 그래도 방법이 있죠. 굳이 SSE가 아니더라도 뭐 HTTP라든가 뭐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하고요. 그 루프에서 데이터 생성 후 서버가 루프에서 데이터를 생성 후 여러 이벤트를 보낼 때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스템 디자인 베이직에 관한 부분을 다 끝마쳤고요. 느낌상으로는 첫 번째 올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보시고 나서 뭐 좋다 나쁘다 말씀해 주시면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새로운 걸 또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제는 이제 시스템 디자인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타이니 URL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뭐 제 거 보시면서 그 원하시는 것들 많이 얻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